아나운서 소개하고 아직은 분석하는 아이템. 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표님, 좀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 할까요? 네네. 정부가 이제 네.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나씩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5년간 340조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네네. 소식이 나왔어요. 이 네. 돈이 이제 어디로 흘러갈까? 네네. 이게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을 우리나라가 3% 이제 정도 되는데 이거를 2030년까지 10%까지 높인다. 네. 라는 계획이 이제 나왔죠. 음. 여기에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 이게 10%까지라니 네네. 과연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가능해야 되겠죠. 네. 우리가 오, 이제 선진국에서 네. 문턱에서 이제 자리를 잡느냐, 아니면 여기서 또 주저앉느냐. 네, 이거는 이제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네. 거기서 사실은 시스템 반도체, 특히나 파운드리 쪽이 자리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향후 이제 자율주행차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중요한 어떤 그 기술 트렌드의 어떤 주도권을 질 수 있냐 없느냐가 달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희망적으로 희망적으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꿈의 숫자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일단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 네네. 어떤 난제들이 있을까요? 일단 삼성이 잘해야 되죠. 네, 삼성이 잘해야 되는데 네. 결국 그 설계하고 공정인데요. 이제 설계는 결국 시스템 반도체 설계죠. 네. 예, 설계의 상당 부분은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아무래도 규모가 큰 AP 쪽이겠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쪽이 제일 중요할 거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TSMC하고 좀 견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해왔지만 결국 그 삼성전자 지금 3나노 GAA 네. 이 성공이 되게 중요한 게 그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험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스마트폰 AP 쪽을 네네.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네네. 중요한 부분이라서 오늘 주제는 스마트폰 AP로 네네.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AP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죠. 네네. 이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불리는데 AP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의 일종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시스템 반도체 현황 어떻게 될까요? 뭐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면 이제 설계 쪽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AP겠죠. 네. 우리 늘 이야기하는 엑시노스. 네, 엑시노스가 이제 삼성전자가 설계하는 칩인데 이게 이제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한때는 괜찮았습니다. 이제 되게 괜찮았는데 한때는 네네, 한때는 괜찮았어요. 한 4, 5년 전만 해도 네.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그래도 삼성 엑시노스하고 퀄컴 스냅드래곤 정도가 굉장히 하이엔드 칩이다라고 네. 했었는데 애플은 이제 거의 저기 위에 넘사벽. 네, 넘사벽으로 네. 이제 생각하고 결국 이제 그 안드로이드 쪽에서 그래도 고성능 AP는 그래도 퀄컴 스냅드래곤하고 견줄 수 있는 엑시노스였는데 지금은 이제 정말 체면을 구겨 버렸고요. 네. 지금은 뭐 대만의 미디어텍 네. 또 이제 뭐 간당간당할 정도고요. 네. 국내 이제 팹리스 업체들 보면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첨단 칩을 설계하는 업체는 별로 없어요. 이제 삼성 시스템 LSI를 빼면 성능이 좀 떨어지는 칩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게 이제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네. 디스플레이 구동하는 뭐 DDI 그리고 카메라 쪽에 들어가는 센서, CMOS 이미지 센서 뭐 이런 쪽하고 파워 반도체, PMIC 이번에 그 340조 원 어떤 지원책에서 네. 중요하게 다뤄졌던 게 PMIC 쪽에 PMIC 쪽? 4,500억 정도가 이제 투입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쪽에 한 500억, 5천억 정도가 이제 장기적으로 투입된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하는 회사들이고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삼성전자 시스템 LSI 쪽에서 이제 설계 제일 잘하고 그리고 LG 쪽에서는 예전에 실리콘웍스 우리 송하나가 투자해서 한동안 쏠쏠했던 지금은 LX 세미콘이라는 네, 맞아요. 회사로 바뀌었고 네. 그리고 이제 어버브 반도체 우리 그 전자담배 할 때 이야기했던 네, MCU 네, 맞아요. 그죠? MCU 그리고 동훈아나텍 이 회사는 이제 카메라 액추에이터 하는 이제 IC 이런 쪽으로 하는 회사고 텔레칩스 이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에 이제 관련된 업체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 회사들이 네. 그나마 좀 매출하고 뭐 이익도 좀 내는 그 정도고요. 한때 우리나라에도 팹리스 업체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많이 도태가 되버렸어요. 네. 그때 이 허들을 넘지 못하고 도태된 업체들이 되게 많았고, 안타깝다. 예, 이제 앞으로는 모바일에서 자율주행차 이제 이런 쪽으로 갈 때 또 이제 똑같은 흐름이 나타나겠죠. 네. 아, 그때는 오히려 도태되기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하는 뭐 그런 그림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네. 10%까지 되려면 네네. 지금 잘 하고 있는 이 회사들이 네. 더 잘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여기에 또 새로운 또 진입자들이 필요할까요? 둘 다 잘해야 되죠. 아, 둘 다요? 원래 하던 업체들도 잘해야 되고, 음. 그리고 새로운 진입자들이 잘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점유율이 가장 높은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설계도 잘하고 공정도 잘해야지 10%가 가능할 겁니다. 요즘에 네. 보면 그 우리 반도체라는 게 국가 대항전 성격이잖아요. 네네. 이제 뭐 10조, 20조 그러면 우습죠. 그쵸. 그죠? 뭐 100조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몇백 조 이야기 하잖아요. 네. 이번에 그 미국에도 칩스 포 아메리카 이제 미국 반도체 법안이 통과됐는데 결국 이게 인텔 지원 법안이거든요. 아, 인텔을 결국은- 지원하기 위한 거죠. 네. 네. 똑같죠. 뭐 이것도 우리나라도 삼성이죠. 그리고 대만은 TSMC죠. 네. 국가 대항전 성격입니다. 그 국가 대항전에서 특히나 이 엑시노스가 좀 잘해야 될 텐데 네네. 잘 해야 될 텐데. 일단 뒷부분에서 그 부분은 다시 네네. 짚어보고 일단 네네. 이 AP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AP 네네. 구성이 좀 복잡하잖아요. 네네. 이 굉장히 AP 안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이제 네네. 들어있는데 네네.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AP 하나 설계하려면요. 이제 그 설계 블록이라 그러죠. IP 블록이라는 게 한 수백 개가 들어갑니다. 한 네. 뭐 500개, 600개 뭐 정도 들어가는데 음. 이걸 다 직접 설계할 수는 없죠. 네. 이제 뭐 퀄컴 같은 경우도 다 직접 설계할 수는 없어요. 이제 IP 블록들은 뭐 자기들이 라이센스를 해서 이제 가져오든지 아니면 또 파운드리에서 제공해주는 IP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게 TSMC가 한 3만여 개의 IP를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굉장히 큰 경쟁력이 있는 거고요. 중요한 IP 블록들만 한번 보면요. 네, 요게 네. 제가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자. 네. 오. 여기 보시면 요 AP라는 게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네. 네, 요게 칩 다이 있고 이게 네. 밑에 이제 기판이죠. 네. 네. 플립칩 CSP, 칩 스케일 패키지로 이렇게 패키징을 하는데 네. 요게 빨간 부분이 이제 회로 부분인데 회로 부분에 이제 중요한 IP 블록들만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기 보면 제일 큰 게 결국 CPU하고 GPU가 그죠? 네. 바닥에 딱 깔려 있고 그리고 5G 모뎀 그죠? 5G 네. 통신 이제 오. IP 블록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MPU라는 게 있죠. 그리고 카메라 그리고 ISP는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 그리고 비디오 쪽 지원해 줘야 되고 그리고 시큐리티 보안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블록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잡다한 것까지 다 하면 설계 블록이 한 500개, 600개 네,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그 블록들 이렇게 쌓는 것처럼 네네. 그렇게 네모난 것 안에 이렇게 총총총총총 이렇게 쌓여 맞아요. 있는 네.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죠. 레고 어. 블록처럼 이렇게 네. 깔끔하게 깔끔하게 쌓여져 쌓여져 있는 네네. 그런 맞습니다. 모습. 제가 이 CPU, GPU는 사실 워낙 많이 이야기가 네네. 나와서 알고는 있는데 여기 네. 보니까 NPU라는 게 또 들어있거든요. 이 네네. NPU는 뭔가요? 요즘에 NPU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죠. 네. 뉴럴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해서 요게 신경망 반도체입니다. 오, 신경망. 네, 신경망 반도체라고 네. 해서 사람의 뇌를 모방한 거예요. CPU하고 GPU는 제가 폰 노이만 구조, 그죠?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책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맞아요. 그게 이제 컴퓨터의 기본적인 구조인데 NPU라는 건 결국 AI를 원활하게 돌리기 위한 거고요. 그 AI라는 게 예전에는 별로 큰 비중이 아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AI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그쵸. 차지하고 있고, 뭐 시리를 소환하거나 아니면 뭐 빅스비, 벅스비를 이제 소환하거나, 뭐 그리고 이제 우리 잘 모르겠지만 우리 카메라 쪽에서 네. AI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있어요. 그래요? 네, 우리 사진을 딱 찍으면 네. 이게 자동으로 보정을 해줘요. 자연 환경인지 아니면 실내인지 사람의 피부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알아서 보정해 주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AI, NPU에서 이제 하는 건데 네. NPU의 비중이 앞으로 갈수록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아. 네, 왜냐하면 AI가 점점 더 고도화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AI가 머무르는 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 시리나 뭐 이런 것들을 소환하는 거죠. 네. 클라우드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부르면 이게 시차가 있죠. 그래서 오르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네, 맞아요. 우리 그 아이언맨 보면 자비스 있잖아요. 자비스 그러면 바로바로 이렇게 바로바로 네, 서로 이야기하듯이 그죠? 네네네. 그렇게 되려면 결국 NPU가 점점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AI가 머무는 이제 공간이 커져야지 더 네. 고도화된 AI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놔둘 수 있는 거죠. 이 AP가 그래서 결국은 스마트폰의 두뇌니까 이 AP 성능이 정말 중요하고 그렇죠. 또 매년 이번 스마트폰에 어떤 AP가 들어가나 이게 항상 중심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삼성 엑시노스와 또 애플의 A 바이오닉 칩 시리즈 네. 이 차이가 참 중요한 이슈인데 네네. 어떻게 다른가요?
결국 그 AP라는 거는 뭐 애플 A 바이오닉 시리즈도 그렇고 네. 우리 뭐 삼성의 엑시노스도 그렇고 뭐 퀄컴의 스냅드래곤도 그렇고 전 세계에 있는 모바일 AP는 다 한 개 회사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야 돼요. 그게 ARM이라는 회사죠. 아. ARM이라는 회사고요. 네. 그 회사가 주는 이제 IP 블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CPU가 있고 그리고 GPU가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받아야지 네. 요걸 기반으로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토목공사죠. 예, 토목공사 되면 여기에 아까 이야기 봤던 IP 블록들을 덕지덕지 붙여서 예쁘게 우리 아파트처럼 깔끔하게 만드는 건데요. 원래 애플 같은 경우는 칩 설계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었어요. 원래 아이폰이 초창기만 나왔을 때만 해도 네. 삼성이 파운드리를 해줬고요. 그리고 설계도 해줬어요. 애플 바이오닉 시리즈에. 설계도 네네. 하고 생산도 하고 네네. 애플은 그렇죠. 그때는 삼성이 어떻게 보면 설계 기술도 뛰어났고 네. 생산 능력도 뛰어났기 때문에 100% 애플의 칩을 다 생산을 해줬죠. 근데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가 점점 더 설계를 내재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애플 A 시리즈가 한 A4, A5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때 외계인 한 분이 오십니다. 짐 켈러라는. 짐 켈러. 네, 짐 켈러라는 분이 네, 그죠? 이 괴물 반도체 설계자, 네. 외계인이에요. 이분은. 외계인이에요? 이분이 가는 곳마다 괴물 같은 반도체들이 태어나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A 시리즈를 이제 설계를 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애플의 AP 내재화 능력이 뛰어나기 시작했고 점점 더 고도화됐고 처음에는 CPU 네. 먼저 내재화했고 그리고 나중엔 GPU 했고 나중엔 다 그냥 통을 해버렸고 지금은 ARM한테 라이선스를 받는 게 거의 ARM이 제공해주는 언어 있죠. 네. 언어 정도 빼고는 대부분 지금은 자체 생산이요? CPU, GPU 다 직접 설계해서 이거를 최적화해서 하다 보니까 이 LP 성능을 못 따라가는 거고요. 퀄컴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얘들도 처음에는 CPU, GPU 다 라이센스에서 썼겠죠. 그런데 이제 AMD가 그때는 모바일 GPU 설계팀이 있었는데 그게 아드레노라는 팀이었어요. 네. 아드레노를 통째로 사옵니다. 그때 AMD가 좀 재무적으로 힘들어가지고요. 자, 그 팀을 데려와서 이제 퀄컴 스냅드래곤에는 GPU를 이제 ARM이 제공해주는 말리라는 GPU를 빼고 자기들이 아드레노를 집어넣어서 그 사실은 발열이 대부분 게임할 때 GPU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우리 네. GOS 사태도 그쵸. 보면 항상. 네. 그거를 고도화함으로 인해서 퀄컴 스냅드래곤하고 엑시노스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고 당연히 삼성도 알고 있겠죠. 저도 알고 있는데. 네. 그죠? 그래서 GPU를 고도화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AMD하고 손을 잡고 이번에 엑시노스 2200 같은 경우는 RDNA2라는 GPU 블록을 넣었는데 네. 잘 안 된 거죠. 네. 왜냐면 AMD는 잘 설계 되게 잘해요. 되게 잘하는 회사인데 얘들은 X86 계열만 잘 설계를 했던 업체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암코텍스 쪽에서는 조금 약간 아직까지는 버벅거리는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뭐 CPU도 받아오고 GPU도 받아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적화 성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래비가 딱 세워지는 거죠. 애플은 GPU, CPU 다 직접 설계. 퀄컴은 GPU 직접 설계. 근데 이제 삼성도 CPU를 내재화해 보려고 몽구스라는 팀을 운영을 했어요. 설계팀을. 네, 했는데 안 돼서 해체했죠. 해체했고 네. 그래도 좀 희망적인 거는 그 팀을 해체하고 그 팀의 인력들을 상당 부분 NPU 쪽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NPU 쪽에서는 삼성이 직접 설계 능력이 많이 좀 개선되고 있는데 이게 좀 빛을 보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 삼성전자에도 외계인 한 분 이렇게 쓱 스쳐가셨으면 좋겠는데 짐 켈러를 영입하려고 되게 신경을 썼어요. 썼는데 네. 근데 이제 쉽지 않는 그때 맞군요. 한 4, 5년 전이었을 거예요. 짐 네. 켈러가 나왔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네. 결국 인텔로 갔어요. 그래서 인텔이 데려가서 네. 지금 엘더 레이크하고 사파이어 레피즈를 이제 나왔죠. 엘더 레이크는 나왔고 네. 사파이어 레피즈는 사파이어가- 이제 아직 계속 못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짐 켈러가 설계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올해 하반기에 이제 Z 플립 이 폴더블 시리즈가 삼성전자에서 나오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엑시노스가 안 들어가고 네네. 전부 퀄컴으로 들어간다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 어떡해요, 엑시노스. 그렇죠. 이제 마음이 엑시노스는 아파요. 2200을 기점으로 네. 하이엔드 시장에서는 이제 퀄컴한테 비빌 수가 없겠다. 이제 그 퀄컴조차도 애플 API하고는 거의 뭐 1년 6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데도 거기서 또 이제 퀄컴에도 또 또 밀리고. 퀄컴하고 엑시노스하고 또 이렇게 밀리고 세상에. 요즘에는 그 정말 미디어텍도 설계를 너무 잘해가지고 네. 정말 이제 삼성을 뛰어넘을 정도로 네. 마음 아프다. 네. 그래서 네.
아까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 대항전 성격이기 때문에. 국가대항전. 네, 내년은 아직 어떻게 될지 네네. 불확실한 거죠. 네네. 내년만큼은 좀 들어가면 좋을 텐데. 엑시노스 2300이 만약에 뭐 실수로 설계를 잘해가지고 실수로. 네. 네. 제발 실수하기. 3나노 GA에도 실수로 좀 잘 돌아가면 제발 실수로 잘 돌아가길. 네, 설계하고 공정이 둘 다 잘 돼야 됩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엑시노스를 포기한 거는 아니잖아요. 네네, 계속 그렇죠. 개발 중에는 있죠, 지금. 그렇죠. 네. 이번에 그 반도체 어떻게 뭐 범부처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 인력을 정말 대거 육성하겠다, 양성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결국은 그 칩을 설계하고 이 공정을 잘 돌릴 수 있는 이런 진짜 고급 엔지니어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공계 기피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공부 잘하면 다 의대 갔는데 그죠? 사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런 쪽으로 수학적으로 계산도 해주고 화학적으로 그럼 뭔가 좋을 텐데. 네, 공정인 난제도 풀어주고 이 체인버 안에서의 어떤 이런 유체역학, 고체역학, 기체역학적인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주고 해야 되는데 다 정말 똑똑하고 훌륭한 친구들이 다 의대 가거나 이제 공무원 하니까 네, 이게 좀 맞아요. 안타까운 거죠. 네. 그래서 정부 지원이 좀 많이 맞습니다. 팍팍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이라도 뭔가 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퀄컴이 안드로이드 쪽 OS를 장악을 했잖아요. 네네. 이 퀄컴은 또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퀄컴은요, 원래는 지금 뭐 스냅드래곤으로 유명하죠. 네, 네. 이제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최고 성능의 AP를 공급하는 회사고요. 팹리스 업체입니다. 이제 공정은 없고 설계만 하는 회사고 이제 파운드리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도 쓰기도 하고 TSMC도 쓰기도 하는데요. 원래는 통신 기술 컨설팅 회사였어요. 그래서 네. 이제 퀄컴이라는 이름도 이제 퀄리티 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 약자에서 따온 말이고요. 네. 사실은 2G 시대가 이 회사한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네. 이게 또 우리나라하고 되게 또 연관이 있어요. 그때는 2세대 통신 기술이 PDMA라는 시간 분할 다중 접속 기술이 이제 표준이었는데 이게 그 CDMA 코드 분할 다중 접속 기술 가지고 이거를 2세대 그 통신 그거를 투트랙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이 회사가. 네. 그런데 그때 이 기술을 상용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우리나라였습니다. 오. 왜냐하면 CDMA라는 게 이제 컨셉은 되게 좋은데 네. 이게 상용화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때 정설이었는데요. 우리나라 그 전자통신 기술 연구소 에트리라는 데가 있거든요. 애들이 네. 네, 거기서 퀄컴한테 로열티를 받아요. 오. CDMA 관련해서. 네. 네, 받는 이유가 그때 왜요? 이제 우리나라 기술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아. 근데 퀄컴은 지금 전 세계 AP 업체들한테 로열티를 받거든요. 네. 어떤 모바일 칩이든 통신 칩은 퀄컴한테 로열티를 안 줄 수가 없어요. 네. 지금은. 그런데 그런 퀄컴한테 우리나라 국책연구소가 로열티를 받는 거죠. 와. 네, 좀 너무 싸게 받기도 하죠. 네. 안타까운 거죠. 네네. 그래서 아, 네. 뭐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원래는 이제 통신 쪽으로 이제 기술 라이선스만 해주다가 네. 이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AP를 직접 설계를 해서 모바일 AP, 안드로이드 OS 쪽에서 모바일 AP 시장을 장악을 했고 네. 요즘에는 이제 PC 쪽으로도 PC 진출하려고 쪽까지. 스냅드래곤 가지고 뭐 노트북이나 이제 태블릿 이런 쪽까지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뭐 태블릿은 원래 했던 거고요. 네. 노트북 PC 쪽으로 원래 노트북 PC는 인텔의 CPU가 대부분인데 네. 이제는 점점 더 암 코어 계열의 업체들이 자꾸 이제 인텔을 밀어내려고 하는 상황이죠. 이번에는 애플 쪽을 좀 살펴보자면 이번에 이제 아이폰 14이 네. 나오죠. 여기에 좀 AP 관련해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네네.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어떤 네네. 변화인가요? 최고 하이엔드 프로 맥스 모델에만 이제 새로운 라인업을 넣고 네. 그 하위 모델들에는 이제 전작 아이폰 13에 썼던 A 바이오닉 칩을 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직 뭐 이야기가 있는 확정된 거고. 건 아닌데 네. 좀 근거 개연성이 있는 게요. 이제 애플 M1이라는 괴물 반도체가 있고 M2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M1하고 M2가 같은 나노예요. 5나노. 그렇죠. 네. 그만큼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네. 이 4나노, 3나노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고요. M2 같은 경우는 칩 사이즈를 25% 키우면서 이렇게 해결을 한 건데 모바일 AP 같은 경우 칩 사이즈를 계속 키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율도 잘 안 나오고 네, 4나노, 3나노 수율도 잘 안 나오는데 또 수급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고육지책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모든 원가가 오르잖아요. 네. 애플 입장에서도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이제 원가가 오르는데 계속 뭐 가격을 계속 높여서 팔기에는 하이엔드 모델이야 상관없죠. 프로맥스나 뭐 프로 모델 같은 경우 상관없는데 뭐 SE 같은 모델은 좀 이제 신흥국, 인도나 이런 쪽을 타깃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전작에 있던 AP가 또 뭐 사실은
안드로이드 쪽하고 비교하면 아직까지 얘들이 13이 더 성능이 뛰어나거든요. 네. 네. 아직,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음. 상황들이 맞물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프로 맥스에만 신형 이제 들어가면은 가격이 또 너무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뭐 이게 점점 어디까지 가격이 올라가려나? 원래 불황의 어떤 한 흐름이 네. 소비가 양극화되는 거죠. 음. 네. 비싼 건 더 비싸지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또 사람들 사고 맞습니다. 오, 뭐 불황이라고 해서 명품 가격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더 올라갔죠. 네, 네, 네. 맞아요. 줄 서는 사람은 좀 줄었을 뿐이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이 AP 회사들을 살펴봤는데 또 실제 글로벌 AP 시장의 순위들 또 네네. 다른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일단 점유율로 보면요. 네. 뭐 21년 작년 4분기 기준인데요. 미디어텍이 33% 음. 됩니다. 네, 퀄컴이 30%고 그리고 애플이 21% 그리고 이제 중국이 유니 SOC라는 업체가 11%. 네, 엑시노스가 이제 4%로 삼성전자 정도인데요. 오, 예상을 깨고 중국 대만 업체들이 점유율이 높죠. 처음 알았어요. 아니 네네. 미디어텍이 1위였던 네네. 또 당연히 뭐 네. 퀄컴 아닐까라는 네.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가 스마트폰을 했으니까. 아, 네. 한국에서는 도저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칩들을. 도저히 네. 근데 뭐 네.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이제 사용자들은 음,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면 다 뭐 갤럭시 Z 플립이나 갤럭시 네. S나 아이포드니까 그런데요. 뭐 음. 신흥국에 가면 정말 저가 스마트폰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런 쪽의 AP는 대부분 중국 대만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엑시노스가 5위 4%. 네네.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삼성 이제 스마트폰 이제 하반기에 나오는 폴더블 시리즈에도 엑시노스가 안 들어간다. 네네. 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퍼지지 않을까. 네네. 아, 엑시노스 죽은 거야? 이제 뭐 시장에서 네. 사라지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시장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거든요. 네. 어떨까요? 다행히 그래도 삼성이 연간 그래도 2억 7천만 대 스마트폰을 팔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2억 대는 중저가입니다. 네, 중저가 아. 라인업이니까 엑시노스 우리는 2200 뭐 이런 것만 보지만 그 위에 하위 버전의 엑시노스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쵸. 네, 그런 것들은 또 충분히 많이 뭐 나가니까 음. 버틸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하자고요. 이제 바닥이니까 올라갈 만 남았다. 맞아. 네, 그쵸.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정말 이제 내년에는 설계도 잘하고 3나노 공정도 안착되면 좋겠다라는 이제 좀 희망입니다. 희망을. 네. 지금까지 이렇게 모바일용 AP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네. 사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는 자율주행차용 뭐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는 그런 AP들도 중요해질 것이다. 네네. 그러면 이제 테슬라와 또 논 테슬라로 이쪽은 나뉘게 되죠. 네네. 어떻게 다른지 또 네. 개발 어떻게 진행 중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차를 제일 잘하는 회사고 그렇죠. 그 핵심 기술은 결국 AP에서 나온다고 우리 과거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네. 뭐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는 MCU라는 어떤 저성능의 프로세서를 굉장히 많이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만드는 거죠. 막 전기차 같은 경우 1000개씩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칩이 없어서 생산을 못하는 건데 아, 테슬라는 아주 고성능의 칩을 한 3-4개를 설계를 해서 네. 그 AP를 3-4개를 가지고 이제 오. 적용을 하는 거죠. 그 AP가 모바일 AP 못지않은 성능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12나노에서 생산하는데 향후 이제 7나노에 이제 그걸로 하는데 그거를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서 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 테슬라가 제일 뛰어난데 여기도 네. 이제 애플하고 논 애플처럼 똑같아요. 테슬라와 테슬라와 논 논 테슬라가 문제인데 네. 이제 나머지 쩌리 업체들이 이제 네. 뭐 쩌리라고 좀 미안하긴 한데요. 네, 뭐 현대차나 뭐 폭스바겐이나 다 그럼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어떻게 해요? AP가 필요하죠. 그쵸. 네, 그거를 제일 많이 하는 회사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가 이 논 테슬라 진영의 어떤 대안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조금 이제 못하긴 한데 그래도 좀 경쟁력이 있는 게 인텔이 인수한 이스라엘 업체 모비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모비라이도 네. AP 쪽에서 그래도 좀 우리 안드로이드 같은 뭐 안드로이드 쪽에서 퀄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AP 관련해서 좀 수혜를 볼 만한 네. 주식들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이제 AP라고 하지만 결국 파운드리 관련 수혜주로 보셔도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국내 업체들은 후공정 쪽에서 낙수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공정은 삼성이 다 할 거니까요. 네. 그죠? 그래서 후공정 쪽에서 테스트 물량을 이제 일부 할 수 있는 엑시노스 쪽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이제 네페스 아크라는 이제 테스트 하우스가 있고 네. 그리고 두산 테스나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은 안 좋아요. 네, 왜냐하면 뭐 앞에 설명드렸지만 엑시노스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쪽을 좀
조금 길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켓류 업체들, 소켓이 이제 리노공업, 뭐 TSE, 뭐 ISC 같은 업체들이 좀 소모품이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후공정 쪽에서 어드밴스드 패키지 쪽으로 장비를 납품하는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회사들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AP, 특히 스마트폰 AP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좀 안타까운 그런 엑시노스의 이야기도 있었고 또 대신에 앞으로 올라갈 일들은 많이 남았죠. 그럼요. 또 네. 열심히 또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어느 순간 또 팍 치고 나갈 그 순간을 좀 그렇죠.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업황이 정작 그 최악이니까 주가는 반등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네, 또 다시 상승할 그날을 기다려 보면서 오늘 여기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알림, 알림, 댓글. 댓글 남겨주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 본인에게 있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